가방, 이제 배낭 비슷한 거죠. 바랑에다가 사지가 다 절단된 그런 사육신들의 시신을 다 수습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 수습을 하는 겁니다. 그 시신을 건드리면은 건드리는 자도 수습하는 자도 다 멸문지화를 시키겠다라고 큰 방이, 즉 경고문이 부착이 돼 있는데도 밤에 몰래 거기에 접근해 가지고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해 가지고 지금의 용산구 이촌동인데 한강을 건넙니다. 한강을 건너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노량진입니다. 그래서 그 시신들을 노량진의 지금의 사육신 묘 자리에다가 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김시습은 결국은 자기는 목숨을 바치진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그 사육신들의 그 시신을 주검을 수습해 가지고 사육신묘 자리에다가 안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2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숙종시대 때 단종 복위운동을 했던 그 사육신들의 그러한 충절이 숙종에 의해서 복권이 됩니다. 야, 이러한 신하들도 있구나. 그 단종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찬탈한 세조에 항거하다가 목숨을 바친 이 사육신들의 충절을 기려라 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게 조선 숙종시대, 그러니까 그 단종 복위운동에 의해서 처형된 때로부터 한 25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고, 정조시대 때도 또 이제 굉장히 그분들 사육신들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나중에 그래서 그러게 그 김시습은 생육신의 대표주자로서 사육신의 그 시신들을 수습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집필한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생육신의 또 다른 대표주자였던 남효원이라는 사람은 왜 또 유명하냐면 그 사육신들의 그런 애국 충절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목숨을 걸고 그 기록을 남기는 거죠. 일종의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은 그 팩트를 그대로 이렇게 사육신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러이러하게 뭐 박팽년이나 성삼문도 그 세조의 공문장에서 세조를 임금으로 칭하지 않고 나으리라고 칭할 정도로 항거를 하면서 회유 작전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항거하다가 능지처참이나 거열령 뭐 이렇게 뭐 고문형 아니 고문사를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하게 팩트를 적나라하게 기술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록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기록하는 거죠. 그 사육신들의 시신을 수습한 김시습도 목숨을 걸고 시신을 수습한 거고, 그 남효원도 목숨을 걸고 사육신들의 그런 그 내용들을, 역사를, 충절과 의리를 기록으로 남긴 게 이제 남효원인데요. 남효원이 자신의 개인 문집인 추강집의 육신전이라는 파트 챕터에다가, 육신전 챕터에다가 그것을 해서 이제 그 사육신들의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한 25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숙종이 그 무덤을 우연히 발견하고 이 그 육신전을 읽어보고 이 스토리를 알고 나서 너무나도 충절이다. 단종을 위해서 충절과 의리를 바친 이 사육신들을 추모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육신은 그 6분, 그 다음에 생육신도 6분이 계시는데 생육신 중에 그 김시습은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신 걸로 유명하고, 남효원은 그걸 목숨을 걸고 사육신들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긴 걸로 유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육신이나 생육신이나 다 애국자들인 거고, 그래서 그 단종 복위운동에서 사육신들이 보여준 그 애국 충절을 본 조선의 선비들은, 그 뜻이 있는 선비들은 중앙정부에서 권력 세조 밑에서는 배설 안 한다라고 그 배설을 포기하고 다 고향으로 낙향해가지고 거기에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후진을 양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선 정기 살인파의 기초를 닦은 인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70년 현대죠. 1970년에
김문기 선비의 후손들이 그 사육신묘에 자기의 선조인 김문기 선생도 거기에 같이 안장되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육신묘에 가보면 그 6분의 그 사육신은 진짜 그 유골이 거기 안장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한 분이 바로 김문기 선비의 그 가묘만 있습니다. 가묘. 왜 이제 가묘가 있냐? 즉 6 플러스 1의 그 무덤인데 6분은 기존의 그 사육신으로서 유골이 같이 안장되어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김문기 선생은 가묘, 유골은 없고 그냥 봉분만 있는 가묘인 거죠. 왜 그 김문기 선생의 가묘가 거기 있게 됐냐면 1970년대 김문기 선생의 후손들이 여러 과거에 자기 김문기 그 선조의 그런 기록들이 다 이렇게 그 전에 내려와 가지고 그런 기록들, 그런 기록, 연료실 기록, 연료실 기술 뭐 이런 내용들의 사육신들의 행적이 다 나와 있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부분하고 연료실 기술이라는 그러한 그 기록에도 이런 사육신들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문기 선생의 후손들이 그러한 기록들을 다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정부에다가 1970년대에 여러 군데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 기존의 사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선조였던 김문기 선조님께서도 이런 사육신과 동등한 대우, 추앙을 받아야 된다, 추승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하고 이렇게 이제 의논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선왕조 시대 때부터 계속 사육신은 6명으로 확정됐다. 즉 그 이유는 생육신의 대표주자였던 남효원의 개인 문집인 추강집의 육신전에 기반해가지고 그러게 된 거다. 그래서 뭐 그분들이 가장 6분이 가장 그 핵심적인 단종 복위운동의 멤버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수십 명, 가족들까지 하면 수백 명이 멸문지화를 당했는데 그 6분이 대표 멤버이기 때문에 6분으로 해놓은 건데, 지금 민원처럼 김문기 선비도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후손들이 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게 되면 기존의 정통적인 한 600년 가까이 사육신으로 확정됐던 6분 외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혼란스럽다. 그래서 서로 타협점을 맺었답니다. 타협점을 찾기를, 그러면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에 김문기 선생의 가묘를 설치하는 걸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그러게 가묘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지금 조선왕조 시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에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 많은 애국 충절 그런 지사들, 관료들을 참살시키고 권력을 찬탈했던 수양대군, 즉 세조가 됐던 그 조선 왕조의 최악의 학살자 수양대군의 계유정남 및 단종 복위운동의 그런 그 처리 문제, 그 역사 속에서 목숨을 바쳐서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했던 사육신, 그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던 생육신 분들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산문은 호가 매주큰이랍니다. 우리 사군자 있지 않습니까? 매난국주, 매화의 그 지조와 그 다음에 대나무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그 성산문, 그래서 성산문의 호도 매주큰, 매화 매자에다가 대나무죽 해가지고 매주큰이라고 한답니다. 매화의 그 지조와 대나무의 절개를 지키고자 호도 매주큰으로 정했던 그 성산문 선생의 애국 충절과 목숨을 바쳐서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했던, 또 그 결과 목숨을 바쳐서 이제 목숨을 바친 거죠. 그 사육신의 대표 주자인 성산문 선생과 그 정신을 계승한 생육신의 대표 주자 김시습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